안녕하세요, 카인톡TV 유진입니다. 김남입니다. 네, 오늘 찍을 차량은 2016년식 혼다 어코드 차량이고요. 무려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리고 투어링 모델인 차량이에요. 이 차량 저희 최초로 또 구독자분께서 협찬을 해주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축 한번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 동일하게 외부 내부 직접 운전까지 할 예정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차주분께서 저희한테 요청하셨던 확인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같이 확인할 예정이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기는 카인톡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먼저 이 차량 외부부터 좀 살펴보면 외부는 그 가솔린 차량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에 이제 두 가지 정도 좀 특징이 있는데 뭐가 틀리냐면 일단 헤드램프가 그 켜졌을 때 말고 꺼졌을 때 파란색 불빛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또 이제 좀 뭐랄까 친환경적 그런 걸로 할 때 녹색과 파랑을 좀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파란색 불빛 같은 그런 빛 같은 색깔이 좀 나고, 두 번째는 휠이 좀 달라요. 휠이 아무래도 이제 17인치 휠이 들어가면서 연배에 좀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또 엠블럼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가솔린 차량하고 외부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차량 지금 무려 이거 발음 좀 잘해야 되는데 10세대의 차량입니다. 욕 아니에요? 10세대. 네, 그런데 지금 사실 어코드 차량 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뭐랄까 중년층이 타는 좀 나이 들어 보인다? 라는 느낌이 때문에 젊은 층이 좀 선택하고 선호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는데, 이번 9.5세대, 그 다음에 9세대, 뭐 10세대까지 오면서부터 디자인이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발생이 되면서 좀 더 젊어졌어요. 감각적으로. 그리고 스포티함도 가미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젊은 층에도 이 차량이 어필이 되고 선택하는 요소들이 좀 많이 생겼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저희한테 이 차량을 협찬했던 차주분도 지금 30세, 30살, 네, 30살인 차주분인데 상당히 젊죠. 근데도 이제는 30대도 이 차량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젊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스포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차량 옆면에서 봤을 때 이 그 트렁크 라인 쪽으로 떨어지는 게 패스트팩이라고 하죠. 스포츠형 쿠페식으로 패스트팩 형태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스포츠성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뒷모습을 봤을 때에는 하이브리드로서 또 하나 특징이 있구나. 뭐냐면 배기구가 안 보여요. 히든으로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 소나타나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찍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차로서의 좀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배기구를 숨기는 게 또 친환경 차로서의 특징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배기구도 이 차량도 동일하게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 차량 봤을 때? 그 하이브리드 차량 하면은 이제 제가 가지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일단 처음에 정숙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친화적이다 보니까 일단 탈 때부터 약간 좀 반가운 기분이 있는데, 약간 일본 차 하면은 점잖은 느낌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정말 약간은 노티 나는, 약간은 조금 윗세대에 좀 어울리는 차량이라는 인식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차주분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 차를 가르쳐준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영한 느낌의 차일 줄 생각을 못하고 와서 되게 세련됐네요 라는 게 저의 첫 마디였죠. 그래서 그만큼 좀 젊은 층에서도 좀 어필이 될 만한 디자인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부로 들어올게요. 내부를 딱 살펴보면 역시나 좀 간결해요. 상당히 깔끔하고 간결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쉬운 거는 소재에 대한 아쉬움. 차량 가격 대비 소재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 외적인 걸로 봤을 때 내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쉬운 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드 무늬를 쓰면서 좀 고급감을 나타내려고 좀 표현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있고, 차량에 들어왔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기어 노브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버튼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또 이 차량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특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여러 모니터가 딱 들어가 있는데, 예전 그 현대차 모니터랑 약간 비슷해요. 지금 바뀐 거 말고. 그래서 양쪽에 다이얼이 들어가면서 있는데, 사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좀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혼다 파일럿
차량 찍을 때도 약간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직관적으로 좀 표현도 잘 되어 있고 터치도 느낌 좋고 해서 쓰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만큼 좀 잘 되어 있다라는 일단 부분이고. 두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터치랑 버튼십이 겸용이 되어 있는 데다가 원래 항상 인포테인먼트가 좀 약간 시선 하단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밑을 봐야 되는데 얘가 지금 운전 라인이랑 시선 그 평행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운전자한테 약간은 좀 이렇게 시선적인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에요. 내비게이션을 볼 때 우리가 네. 시야가 밑으로 내려가느냐, 네. 그냥 고개만 위험하지 돌렸을 않아. 때 보이는 거,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에서도 투어링 모델로서 이제 최고급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 열선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통풍 시트는 좀 빠져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모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 당연히 에코 모드 있고 스포츠 모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변경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혼다 센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혼다 파일럿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장치들이 대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일단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금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이제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깜빡이를 켰을 때 화면에 들어와요. 난 이게 너무 좋아. 화면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또 안전장치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차선 이탈 경고 방지, 전방 추돌 경고, 긴급 제동, 그 다음에 차간거리 확인 가능 등 정말 다양한 혼다 센싱의 안전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서 안전에도 충분히 좀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그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차주분이 지금 이 차량을 선택을 할 때 캠리, 그 다음에 우리 국산차 여러 가지들을 이제 놓고서는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하이브리드 하면 어디? 현대 기아차. 또 그러네. 도요타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캠리랑 프리우스, 이 차량, 그 다음에 렉서스 ES300H 때문에 도요타. 그래서 캠리 차량을 가지고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차주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다 차량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옵션. 첫 번째는 옵션이 이 차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캠리는 상대적으로 옵션이 좀 떨어져서 선택에서 좀 배제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시승할 때도 얘기할 거지만 가속력에서 캠리 부분은 좀 답답했다라고 느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다 차량 선택을 했는데 그만큼 정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는 2개까지 저장이 가능하고요. 핸들을 봤을 때는 패들 시프트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은 패들 시프트는 아니에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저희가 그 회생 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어려워. 편하게 얘기하면 엔진 브레이크의 강도를 조절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경사로에서 내려갈 때 보면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엔진 브레이크 강도를 높이게 되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속도가 저절로 줄겠죠. 그래서 그런 강도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양은 패들 시프트이긴 하지만 기어 변속을 하는 패들 시프트는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옵션도 풍부하고 좀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좀 신경 쓴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나 봤을 때? 진짜로 그 아까 센터펜시아를 그 시선을 막 이렇게 분산하고 조잡한 느낌이 없이 위로 확 올라가 버리니까 되게 깔끔해 보여요. 되게 이제 운전자가 딱 이렇게 간단한 조작만 하게 딱 보이긴 하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왼쪽으로도 되게 많은 조작 버튼이 많이 몰려 있긴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시선에서는 되게 간결하고 깔끔한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버튼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혼다 센싱의 안전장치들 켰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레그룸, 헤드룸 다 괜찮고, 물론 패스트백으로 해서 약간 좀 깎이다 보니까 헤드룸에서 어느 정도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중형 세단으로서 공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에서 또 단점으로 항상 얘기했던 게 트렁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터리가 트렁크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트렁크의 일부분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찍었던 뭐 소나타나 그런 HG 하이브리드에서도 역시나 배터리가 트렁크 쪽에 있다 보니까 공간에 대해서 좀 제약을 받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뒷차석 시트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를 온전하게 다 쓸 수 있고 심지어 폴딩도 가능하다. 그래서 트렁크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 차량의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는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직접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승하기에 앞서서 차주분께서 저희에게 따로 이제 비교점을 이제 요청해 주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 질문점을 제가 몇 개 읊어드릴게요. 일단 1번, 국산차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차이점, 그리고 주행 시 들리는 소음의 차이, 하이브리드 특성상 생기는 전기에서 엔진 가동 시 이질감 부분, 요 세 개를 요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좀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타본 차량들은 그랜저 HG, 그 다음에 LF 소나타. 그런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8년식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차량들과 비교하는 거는 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랑 좀 비교를 하려고 따로 공부를 좀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직접 타보고서 얘기해드리면 좋기는 하지만 사실 직접 타보지는 않고 그냥 여러 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시는 차주분이 계시다면 좀 댓글로 저희가 얘기한 거는 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해서 실제 차주분의 그 의견을 같이 적어주시면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운전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도 이 차량의 또 스펙 간단히 확인해야 되잖아요. 스펙 먼저 확인할게요. 스펙 큐. 2018년식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투어링 모델입니다. 1993cc 전기와 가솔린 하이브리드 연료 사용하고요. CVT 변속기. 엔진 마력은 145인데 전기 모터는 184마력으로 합쳐서 215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엔진으로는 토크가 17.8, 그리고 전기 모터 토크로는 32.1이 나오고요. 연비는 18.9, 휠베이스 2830, 공차 중량 1550, 가격은 4540만 원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마력수나 토크를 보면 뭐 차량에 대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랜저 IG 지금 그 차량과 출력이나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사실 조금 그 스펙상으로는 낮기는 해요. 근데 뭐 저희가 느끼기에 그냥 봤을 때 과연 체감상으로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차주분이 저희한테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직접 운전하면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번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첫 느낌은 역시나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상당히 정숙해요. 진짜 조용.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정숙하고 부드럽게 나가는데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아이들링 시에는 전기 모드로만 했을 때는 한 40 초반, 43, 45에서 40 초반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엔진이 개입했을 때는 조금 소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50 정도, 50 초반까지 좀 그 소음이 올라가는데, 하지만 체감상으로 느꼈을 때는 그렇게 크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상태고, 그 다음에 전기 모드로만 초반 가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부드럽게 나가요. 그래서 저희가 탔던 그랜저 차량과 그 다음에 소나타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크게 저는 뭐 차이를 느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의 차별점이 뭐가 있냐면 그 엔진이 개입하는 시기가 좀 달라요. 지금 현대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이 개입하는 게 조금 빨랐어요. 속도가 10에서 2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엔진이 바로 개입을 하면서 이제 전기 모드로 가는 그게 짧은데, 지금 이 혼다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모드로 저희가 운전을 했을 때 대략 7, 80까지도 전기 모드로 계속 가거든요. 그만큼 에너지 효율에서는 혼다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초반 느낌은?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좋아하는 또 큰 이유잖아요. 초반의 정수도. 근데 초반 정수도부터 그 이질감 없는 느낌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 물론 이게 연식이 좀 더 최신이긴 하지만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편안하고 왜 이렇게 좋죠? 그리고 저희가 그랜저 IG 차량하고도 지금 제가 조사를 해서 비교했을 때도 뭐 또 동일했습니다. 현대차 자체가 조금 엔진이 개입하는 시기가 좀 빠르다라는 거,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야 같은 경우는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괜찮아요. 네, 개방감 좋고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고 있고, 고개를 돌렸을 때에도 뭐 룸미러랑 그 다음에 이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사이 간격도 그렇게 좁지가 않아서 답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방 시야는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사이드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없이 상당히 잘 보여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내부 얘기할 때 옵션 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른쪽 깜빡이를 켰을 때 또 모니터에 그 화면이 나오면서 그런 서브가 되다 보니까 또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야에서는 큰 부족함 없고, 후방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괜찮습니다. 불편함 없이 잘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화질도 나쁘지 않아서 주차하거나 뭐 이동을 할 때에도 불편함 없이 잘 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RPM 게이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기판 시야는 뭐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나 불편하지 않고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고, 햇빛이 많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 없어요. 보는 데는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놀랐던 게 이 인포테인먼트 이 모니터가 살짝 눕혀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모양만 봤을 때는 조금 걱정했어요. 야, 이거 햇빛 비치면은 잘 안 보이지 않을까, 반사돼서. 근데 아니었습니다. 역시 저희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도 보니까 그런 거 전혀 없고 너무나도 시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돼요.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담력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정말로 정확히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고속도로도 달리면서 고속주행을 했을 때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일반 시내 주행을 할 때에도 뭐 가벼워서 불안하다, 아니면 무거워서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정말로 너무 담력이 좋고, 여성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에도 전혀 불편함 없이 그래서 이 담력 자체는 너무나도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핸들의 그립감이 가죽이 좀 좋아요. 두께도 좋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립감도 좋고 여성분들이 잡았을 때에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당히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 시트에 대한 느낌도 너무 좋고 홀딩 능력도 좋다 보니까 운전자한테 상당한 편안함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운전을 거의 2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피로해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숙하고, 그 다음에 소음 별로 없고, 진동 없고, 그 다음에 시트 좋고, 그 다음에 운전자한테 여러 가지 편안함을 주다 보니까 저는 상당히 만족한 승차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어때요? 조수석에 탔을 때? 일단 저는 조수석이고 이제 효준 씨가 항상 운전을 맡아주고 있잖아요. 저는 진동이나 이제 시트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나는 지금 효준 씨가 이렇게 핸들 담력을 칭찬하는 리뷰를 처음 보거든요. 근데 제가 편안한 것도 최상인데 지금 운전자까지 편하다는 거는 이 차 진짜 괜찮은 거 아닐까? 그리고 나 너무 좋아. 실제로 혼다 그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의 의견에 좀 나오는 게, 저희가 다른 이제 이 공부를 하잖아요. 미리 리뷰나 이런 걸 볼 때 보면은 이 타이어 소면이 좀 크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탔을 때는 어때? 난 별로 안 느껴지고. 저 여기 되게 예민한 편인데 거의 그냥 괜찮지? 평범한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타이어 소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아까 거니까. 가속할 때도 그렇게까지 저는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너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타면서 감탄을 하는 게 롤링 없이 너무나 잘 잡아주고 너무 안정적으로 돌아요. 유턴할 때나 그 다음에 코너 돌 때에도 상당히 편안하게 돌고 있거든요. 어때요? 옆에서 탔을 때? 약간 그냥 이렇게 일본 기사님 붙어 있는 것 같아, 차에. 어떻게 차가 이렇게 정숙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차주분이 협찬해줬다고 이렇게 좀 좋은 점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이 안 돼요. 네, 저희는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실제로 탔을 때 저희가 느끼는 그 좋은 점들이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야, 너네 너무 칭찬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차주분을 만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나이가 30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혼다 어코드 차량을 구매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조금 영하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혼다 어코드 차량을 구입하시게 됐냐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가지 차량이랑 비교하셨다고 하는데, 젊은 시절에 가족 차량으로 혼다 어코드 7세대 차량을 이제 아버님이 소유하고 계셨나 봐요.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차가 괜찮았다고 느끼셨대요. 근데 이제 단 하나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좀 약간 노후한 디자인. 맞아. 디자인이 예전에는 40대 이상한테 좀 어필하는 디자인 그죠. 느낌이었어. 좋게 말하면 중후한 건데 젊은 차주가 갖기에는 약간 노후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노후하다기보다는 약간 올드하지. 그렇죠. 근데 이번에 나온 10세대 차량은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확 이제 매력을 느끼셨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차주분이 궁금해하셨던 내용 중에 하이브리드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좀 어려워요. 좀 용어들이 좀 어렵고 차량을 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조금 좀 간단하게 좀 그냥 단순하게 좀 설명을 제가 드려볼게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방식이 병렬식 하이브리드 차량 방식이에요. 지금 하이브리드 방식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직렬식과 병렬식. 근데 직렬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엔진의 회동, 그러니까 엔진이 움직이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 직렬식이에요. 근데 지금 병렬식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면 그 엔진이 회동을 하면서 충전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금 전기 모터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있으면서 엔진과 연결을 하느냐 변속기와 연결하느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또 나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이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그냥 넘어가서 그냥 쉽게 설명하면 현대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병렬식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차량을 만들고 있고 그러면 혼다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직렬식과 병렬식 두 개를 혼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직렬식 방식의 장단점이 있을 거고 병렬식 방식의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병렬식의 한 가지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단점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혼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다 보니까 각각의 단점들을 보완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하이브리드 방식이 어느 게 좀 더 진보됐냐라고 따져보면 아직은 아무래도 혼다 쪽의 방식이 조금 더 진보됐다라는 부분을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뭐 컨버터가 어떻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토크 컨버터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막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그냥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현대의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현대가 나름 또 이제 병렬식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신기술이 또 하나 들어간 게 있어요. 사실 병렬식 하이브리드 방식에서 단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토크 컨버터가 없어요. 토크 컨버터는 변속기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또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토크 컨버터라는 게 없고 전기 모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부분들이 단점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현대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썼냐면 액티브 부밍 컨트롤이라는 그 신기술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전기 모터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소음과 진동을 잡아주는 기술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현대에서도 어찌됐건 그 병렬식 하이브리드 방식에 대한 단점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죠. 이 내용이 좀 어렵고 저도 어떻게 설명할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하나의 방식이냐 두 개의 방식을 혼용해서 쓰느냐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정리해서 들어보면 혼다는 직렬과 병렬, 그러니까 두 가지의 심장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직렬을 쓰고 언제 병렬을 쓸까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일 때가 있고 그다음에 엔진이 개입해서 엔진이 이제 구동해서 나가는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일 때는 이 혼다 차량 같은 경우는 직렬식 하이브리드 모드가 돼요. 그래서 엔진이 움직이면서 지금 배터리를 채우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엔진 구동 모드일 때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가 지금 변속기나 엔진 쪽에 붙으면서 또 이 전기를 이제 하는 병렬식 모드로 또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행 모드가 하이브리드 모드냐 엔진으로 구동하는 모드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직렬식과 병렬식 이 두 개로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같이 혼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혼다의 하이브리드인 거죠. 그래서 네, 진짜 하이브리드라는 명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건 확실히 혼다 쪽이 조금 더 한숨이네요.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이브리드 하면은 캠리 쪽을 많이 생각하잖아. 도요타 쪽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요타 방식이 약간 이런 형태야. 혼다랑 비슷한데 거기에서 조금 더 혼다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조금 더 발전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하이브리드 구동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하려고 근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혹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추가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 또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한 내용에서는 그나마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같이 참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차주분이 또 저희한테 요청하셨던 게 소음 부분이에요. 과연 국산차, 현대차하고 그다음에 이 혼다 차량을 비교했을 때 소음이 어느 게 더 크고 차이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좀 뭐 전체적인 주행에서 소음을 따져봤을 때는 혼다가 이기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차이를 좀 크게 느꼈어요. 현대차 사실 탈 때도 굉장히 소음과 진동이 적다, 이질감이 적다라고 말을 뱉었는데 여기에 비해서 거기는 있는 편인 거죠. 여기는 정말 거의 없다? 아예 없다?까지 그 부분을 저희가 왜 이제 또 얘기를 하냐면, 엔진의 개입 시기 때문에도 좀 어느 정도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차량에 대해서 엔진이 개입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좀 소음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혼다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개입 시기가 조금 더 느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느끼기에 체감상으로 조금 더 정숙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혼다 차량 같은 경우는 70km, 80km까지도 전기 모드로도 가능하다 보니까 시내 주행 시에는 거의 웬만하면 전기 모드로 많이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숙성에서는 좀 혼다 쪽이 승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주분이 아까 또 저희한테 궁금했던 거는 이질감 부분이에요. 과연 이질감이 어느 정도 있냐, 엔진이 개입됐을 때. 근데 실제로 저희가 주행했을 때에 대한 이질감은 현대나 혼다나 거의 없어요. 0%라고 생각해요. 거의 느끼는 부분은 저희가 좀 예민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 소비자의 입장, 일반 차주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그거는 뭐 현대가 낫다, 혼다가 낫다 비교하기는 좀 뭐 하고, 그냥 둘 다 비슷한 수준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현대가 낫냐, 뭐 혼다가 낫냐, 그런 거를 좀 따지기보다는 약간 방식의 차이에서 좀 있다. 그런 부분, 사실 현대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고, 혼다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고, 차주분이 느끼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팩트, 객관적인 것들만 설명드렸을 때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차량 가속 한번 해볼게요. 가속은 저희가 스포츠 모드에 놓고서는 가속을 했는데요. 뭐 역시나 뭐 가속하는 거는 전혀 무리가 없고 상당히 깔끔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가 워낙 정숙하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에 놓고 가속을 하니까 엔진이 소음이 좀 크게 들리죠, 엔진 자체가. 근데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옆에서 가속 느껴봤을 때? 심지어 저는 효준 씨한테 100 갔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100으로 가는데 반응 속도도 빨랐는데 저한테는 또 RPM 그렇게 막 올라가는 게 그렇게 크게 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렇게 부드럽게 100까지 갔다고? 라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되게 부드럽게 가네요. 그래서 운전 재미도 내가 보기에는 괜찮지 괜찮을 않을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연비 신경 안 쓰고 워낙 뭐 연비도 좋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을 것 같고, 브레이크 같은 성능도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괜찮거든요. 부족하다는 느낌 없이 정말 무난하게 브레이크를 잘 들어서 달리고 서다에 대한 기본 자체가 워낙 좀 잘 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총평해서 다시 한번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해서 봬요. 네, 저희가 차량 운행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 장단점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정숙성. 상당히 정숙합니다. 정말로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너무나도 정숙해서 시동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정숙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혼다 차량 같은 경우도 방음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저희가 고속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정숙함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정숙성이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옵션. 너무나도 많이 들어간 옵션들과 안전장치들. 물론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갔다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안전장치들이 너무나도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죠, 연비. 맞아. 장난 아니죠? 지금 저희가 막 탔어요. 정말 연비 신경 안 쓰고 시내, 고속, 스포츠 모드 진짜 막 탔는데 지금 연비가 17.6. 물론 공인 연비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막 탔는데도요. 디젤 차 선택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연비 자체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나왔다는 부분이, 심지어 저희 에어컨 계속 켜고 다녔습니다. 맞아요, 너무 맞아요. 더워서. 그래서 그런 거를 했을 때는 상당히 준수한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트렁크. 배터리 공간이 이제 시트 밑으로 가면서 그 트렁크도 온전하게 쓸 수 있다는 거, 폴딩도 된다라는 하이브리드 그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지. 장점이죠. 그래서 공간의 활용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단점은 이제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 센터.
혼다에 대한 서비스 센터가 아직까지 독일차 BMW나 벤츠에 비해서는 수가 좀 적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제규어 차량처럼 이거를 저희가 입고했을 때 기다리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좀 길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는 혼다에 대한 브랜드. 그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한일 감정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본 차에 대한 좀 뭐 막연한 그냥 거부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한국 시장에서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빨리 깨야 되지 않을까.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렉서스의 ES300H는 꾸준히 또 5위 이상을 하면서 또 그런 건 잘 팔리긴 하는데, 뭐 요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땠어요? 직접 느꼈을 때? 일단 저는 장점으로 이 차는 정말 되게 베이직하고 단단한 차라는 걸 많이 느껴요. 운전하시는 운전차주도 이제 뭐 핸들이나 브레이크나 소음이나 진동, 정성 모두에서 일단 만족을 하니까 베이직에 되게 충실한 차. 그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으로는 저도 지금 느끼듯이 브랜드가 좀 약한 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렉서스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 나이에 렉서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본 차는 그냥 어르신 차 이런 개념이 되게 세기 때문에 지금 이번 10세대가 되게 디자인이 잘 나왔잖아요. 지금 차주님이 선택한 이유처럼.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일본 차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점점 더 젊은 이미지를 차용하면 좀 더 생산량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 총평은 장점 단점은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선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 실제 차주님이 느끼시는 장단점도 같이 리뷰를 받아봤어요. 저희 차주님께서는 장점으로 일단 이 연비가 정말 이 정도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연비, 그리고 정숙성, 묵직하면서 생각보다 잘 나가면서 기본기가 탄탄해서 정말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주셨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 효준 씨가 말한 거랑 똑같으세요. 서비스 센터가 너무 부족해서 한 번 점검을 가는 게 주말에만 이용을 해야 되고 기본 3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평일에 예약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이제 연차를 사용해야 되는 직장인의 약간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불만점을 주셨고요. 처음에 시트를 받자마자 시트가 좀 많이 울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마음에 안 들으셨다고, 마감이 조금 미흡했다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고요. 처음에 차량을 시동을 걸 때 배터리가 부족할 때 엔진이 걸리면서 느끼기에 이제 좀 디젤 차량 같은데? 라는 그런 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단점으로 찝어주셨고요. 이제 이 차를 이제 어코드 차량을 타시는 분들끼리 이제 커뮤니티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걸로 이제 차주님이 좀 조언을 주신 게, 어디선가 들리는 잡소리, 그리고 내비 GPS 수신이 가끔씩 안 되는 점, 그리고 레인아치 기능을 이용할 때 간헐적으로 내비가 재부팅되는 점. 요 세 점은 이제 여기 차주님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카페에서는 약간 통용되고 있는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를 좀 고민하시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저희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전체적으로 좀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저희가 운전했을 때 개인적으로 만족도는 좀 높았던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뭐 저희 영상 보시고 저희가 잘못됐거나 또는 궁금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편하게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도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카인도TV와 함께 어코드 차량의 새로운 매력 발견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